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배워야 할 단어는 둘째 마당 질병예방과 관리 단원입니다. 첫 번째 수업 주제는 책 30쪽 배가 부글부글 거려요 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을 때의 증상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배가 아플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마음 열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 열기. 수민이는 오늘 몸이 아파서 보건실에 갔습니다. 수민이가 가 아프다고 하니 보건 선생님께서는 아래 질문지를 주시면서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수민이는 어디가 아픈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자, 수민이는 어디가 아픈 걸까요? 네, 배가 아파요. 우리 친구들도 배가 아픈 적이 가끔 있죠? 이제부터 배가 아플 때는 마음 열기에 있는 것처럼 다음 사항을 질문해 봅시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느 부위가 아픈지, 약은 먹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토할 것 같은 것이 있는지, 대변은 잘 봤는지 등 몇 가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배가 아픈 원인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을 때의 증상, 그리고 정상적인 우리 몸의 소화 과정, 또 배탈이 났을 때 소화 과정 등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을 때의 증상을 알아봅시다. 갑자기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아파옵니다. 심한 경우 먹은 음식을 토하거나 설사를 하지요. 무척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사실 통증과 구토, 설사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평상시 우리 몸의 소화 과정.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꼭꼭 씹는 과정을 거쳐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침이 섞이면서 녹말이 분해됩니다. 식도를 타고 위로 넘어온 음식물은 위액과 섞입니다. 그 다음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담즙과 이자액이 나와 음식물과 섞여진 후 소장으로 전달됩니다. 소장은 음식물의 영양소를 흡수해서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윽고 대장에 도착한 음식물은 수분을 빼앗기고 유산균에 의해 발효가 됩니다. 그 다음 직장으로 넘어가면서 황금색 똥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항문으로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배탈이 났을 때 우리 몸의 소화 과정.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입에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고 너무 많아. 제대로 못 씹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으악. 이 많은 음식이 식도를 거쳐 위로 넘어가면서 위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열심히 움직이는데도 너무 힘들어. 많은 음식물들이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각각의 장기들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배탈이 나고 배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았나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또는 많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데도 너무 힘들면 배가 아프죠. 그리고 이상한 걸 먹거나 했을 때는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설사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토, 복통, 설사 등과 같은 증상은 내 몸이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배가 아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가 아플 때는 소화기관이 쉴 수 있도록 하며 설사와 구토를 할 때는 약을 먹기보다는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배가 아플 때는 부드러운 미음이나 죽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30번 이상 꼭꼭 씹어 침과 잘 섞이도록 합니다. 죽도 30번 이상 씹자. 설사를 하면 물과 음식은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자. 아픈 배를 문질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푹 자고 피곤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를 덮어주고 양말을 신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배가 아플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들어보았을 텐데요. 우리 이젠 한 단계 좀 올려서 마음 열기에서 수민이가 배가 아플 때 확인한 것들이나 소화 과정에서 살펴본 배탈이 났을 때의 증상, 그리고 지금 배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법 등을 연결시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픈 부위가 명치, 명치는 가슴 바로 밑 배 중에서 제일 위의 뼈를 말하는데요. 명치가 아프면 보통 체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을 먹지 않거나 대처법에서 배운 것처럼 소화를 돕기 위해 죽 같은 부드러운 것을 조금 먹고 꼭꼭 잘 씹어 먹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랫배가 아플 때는 대변, 똥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대변을 잘 보지 못하는 변비 또는 설사를 할 때 배가 아프죠. 대처법에서 본 것처럼 설사를 할 때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에 찬 우유를 급하게 먹고 아랫배가 아프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특히 배를 따뜻하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똥이 누고 싶어서 배가 아픈 것인데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화장실로 가야 하죠. 아랫배를 문질러주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자마자 바로 뛰거나 축구 같은 활동을 하면 배가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 식사 후 10분 정도 휴식함으로써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여기서 잠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른쪽 배가 아프면 맹장인가요?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것은 맹장 아래 충수돌기라는 곳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배가 아플 때 위에 배나 아랫배가 아니라 오른쪽 아랫배 쪽으로 아프면서 속이 답답하고 토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과 함께 아픈 정도가 더 심해지고 또 무릎을 들면 더 아프다 할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맹장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까지 확인하고 이번 시간 배가 부글부글 거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아프다 또는 불편하다 라는 신호를 나에게 보내면서 내 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배가 아플 때 나의 식사 습관에서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건 수업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